한치호 연구소와 함께하는 삼성이 알면 나도 안다. 대국민 정보격차 해소 프로젝트 눈치 안 보고 하이킥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대한민국 지식중심의 이형진입니다. 출연자부터 소개하죠. 원조 한국의 버니 샌더스, 민주당의 최은열 의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열입니다. 재벌 저격수이자 경제민주화의 젊은 기수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 나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이배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문제가 애국심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학자죠. 연기금과 국부펀드 운영전략 가이드의 달인 정사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금융대학원장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삼영입니다. 자, 미국 취재를 마치고 막 입국한 돌아온 전국구 칼잡이 시사저널 박혁진 기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혁진입니다. 미국 좋습니까? 아, 좋습니다. 미국 요즘 성조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모든 주장은 데이터 기반 위에 이루어진다. 기업 분석 전문가 한치호 연구소장도 오늘 어김없이 토론에 동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치호입니다. 이거 인사만 하시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관계인 카카오뱅크와는 달리 유일하게 본인가를 받은 1호 인터넷 전문은행이죠. KT그룹 산하 K뱅크 안효조 사업총괄본부장 자리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떠십니까? 처음 출연하시니까. 네, 긴장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처음 출연한다고 그래서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네, 살살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부조정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ICT 전문 매체죠. GD넷의 송주영 기자가 이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서 참석해 있습니다. 송주영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소리는 안 들리는군요. 부조정실에 있는 소리는 저쪽에 있는 소리는 저희가 안 들리는군요. 알겠습니다. 최 배우님 그리고 예. 사업자와 같이 앉아서 토론회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예.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이제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네. 그렇게 여러 이해관계자들 만나고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하는 일인데 네. 의외로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저는 늦게서 보고 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셨죠, 저한테. 아니 뭐 항의까지는 아니고 그냥 좀 그랬다라는 의사만 전달했죠. 알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부담 안 드려야죠.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 눈치 안 보고 하이킥.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학자고 정치인이고 기업하신 분들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건 물론이죠. 예. 그래야 우리가 현실을 알고 강의도 하고 정책도 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학자이자 국회의원이신 최은열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는. 그렇습니까? 예, 예. 정사명 의원께서도 정사명 교수님. 교수께서도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다음에 의원으로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유, 천만에요. 예, 말씀하세요. 아니, 국내에서 금융 쪽을 생각하면 산학 연계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산업 쪽에서 우리 금융 쪽인 것 같습니다. 학교하고 이 금융 업계하고 네. 너무 천지 차이가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 의원님 말씀에 아주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부 우리나라는 중국에도 있는 텐센트 은행이 한국에 왜 없나? 뭐 이런 주제로 경론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조 본부장님, 네, 기존 은행들이 하는 인터넷 뱅킹 있잖아요. 네. 그거랑 인터넷 은행이랑 뭐가 틀립니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KT와 K뱅크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얘기죠? KT그룹 산하에 있지 않고요. KT는 K뱅크가 출범하는 컨소시엄의 주도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먼저 정의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 얘기가 나중에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별 크게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네, 뭐 제 호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적 제도가 폐지됐는데. 그러게요. 예,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뱅크를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려면 비유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가장 유명한 기업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있죠. 그 인터넷 서점입니다. 네. 그 아마존이 처음 출범할 때 저도 기억이 좀 있습니다만 오프라인 서점들이 즐비했고 미국에도 뭐 바른앤노블 같은 다 알려진 업체들이 있었죠. 근데 아마존이 새로운 모델을 들고 나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프라인 매장이 없었고 거대한 뭐 직원들 체인 뭐 이런 것들이 없었죠.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절감한 걸 그 책값을 깎는 형태로 제공을 했고요. 네. 그 형태가 성장하는 발판이 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모바일 뱅킹과 모바일 뱅크 주체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렸는데요. 모바일 뱅킹이라고 흔히 알려진 건 일반 은행들입니다. 일반 은행들이 하는 모바일 뱅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는 은행들이 갖고 있는 원가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죠. 즉, 그 대규모 인력, 그다음에 뭐 전국적인 체인, 그거 다 비용입니다, 결국. 그 비용을 모바일 뱅킹을 한다고 해서 원가가 빠지느냐? 그렇지 않죠. 모바일 뱅크를 처음 출범시킬 때 K뱅크나 뭐 카카오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원가가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뭐 오프라인 비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원가를 아껴서 그거를 뭐 대출이나 예금의 어떤 금리나 서비스 혜택 이런 걸로 좀 드리자. 그래서 당장 보이기에는 아마 서비스 자체가 비슷해 보일 겁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뭐 모바일 뱅크를 지향하는 두 회사가 얘기하고 있는 뭐 24시간 365일 낮은 금리 이런 것들이 모바일 뱅킹을 하는 은행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제약이 있다. 그래서 하나씩 들어가 보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게 과거의 아마존과 바른제노블의 차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기 더 어려운데요? 무지무지하게 어렵게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점포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싸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3%대의 이자율이 시중은행에 적용된다. 그러면 K뱅크는 그 이하로 준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더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말이죠. 한초 소장님. 네. 그 인터넷 뱅크 얘기가 나오면서 은산분리가 필수다. 뭐 김용태 예. 의원이 그렇죠. 바른당 김용태 의원도 법안이 냈지만 좀 무산도 됐고 하지만 그게 왜 필요한 겁니까? 은산분리가 왜 필요한 거예요? 일단 은산분리, 금산분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모든 금융의 산업자본 분리를 지금 법제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산분리라고 하고 은산분리라고 하면 이제 은행업의 산업자본의 참여를 이제 그 서로 제한하겠다는 건데 이게 문제가 지분율 얘기하는 거죠. 지분과 간단하게 지분과 의결권. 아, 그러니까 의결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부실화가 될 이 산업자본이 들어와서 은행이 부실화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누가 감당해낼 것이냐, 뭐 이런 문제가 첫 번째 되겠고요. 그다음에 산업자본이 금융지배라면 그 대주주나 이런 데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게 현재 그 많은 우려하시는 분들의 문제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축은행 사태나 종금 사태 때 동양종금. 네, 동양종금 사태 때 많이 그런 것들을 보셨잖아요. 네. 대주주들이 막 모럴 은행도 해저드로. 빼갖고 네. 문제시켜서 지금 우리 부산저축은행 같은 사태 때는 수많은 분들이 그 은행 앞에 가서 데모도 하시고 몇 년 동안 그 모아놨던 돈을 다 손해보시는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걱정하시는 게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아마 국회에서는 1년 정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완화시켜주자 이런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분리를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K뱅크는 KT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번에 K뱅크 출범 때 누가 가장 리소스를 많이 냈습니까? KT가 가장 많이 됐습니다. KT 지금 이 법상으로는 지분율 4%밖에 안 되는 사업자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4% 안 되는 사업자가 왜 돈을 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법이 물론 바뀔 걸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제일 최대 주주가 누구죠? K뱅크는? 현재는 지분 그 의결권상으로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요. 그러면 거의 우리은행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은행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제일 많이 냈죠, 실제. 네. 의결권상의 투자는 우리은행이 제일 많이 했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여기는 주주들의 연합입니다. 20군데가 있고요. 그 주주들이 어떤 주주의 뜻을 기본적으로 받들고 있냐.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어떤 주주의 생각을 기본적으로 따라가고 있냐. 이런 이슈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 같으면 경쟁제를 갖고 있죠. 위비라는 경쟁제가 이미 네. 있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ICT 기업들이 많이 여기 주주로 참여해 있는데 네. 그 주주들은 당연히 기존의 은행과 달리 아까 말씀드린 원가가 싼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을 네. 지향했기 때문에 그 취지에서 이제 KT나 뭐 GS나 몇 군데 이제 ICT 기업들 뭐 산업 기업들이 들어와서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면 은산분리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네, 은산분리 얘기는 그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은행을 만들기 위한 자본금입니다. 저희가 2,500억 정도 있거든요. 근데 2,500억이란 비용은 뭐 일반적인 은행은 사실 만들 수 없는 크기긴 한데 인터넷 은행에서는 가능해서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은행의 기본적인 IT 투자 이런 걸 하고 있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은행이 IT 투자를 끝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대출이나 예금을 하려면 BIS 비율이라고 해서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의 수준의 돈은 아닌 거죠. 즉 증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본금을 더 키워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기 예. 또 우리 최은효로. 예, 한치호 소장님 말씀대로 네. 은산분리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보면 1984년에 처음으로 은행법에 은산분리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 당시 보면 우리 사회가 절대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 초과 수요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자본이 은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 계열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게 되고 이게 사금과 여될 위험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항이 들어간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런데 한 3,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보면은 금융 환경이 완전히 100%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자금의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보면 사실 은산 분리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은 환경적인 면에서는 없어졌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19대 때 아마 지분율이 4%에서 10%로 확대됐는데 터진 게 이제 동양 사태지, 그렇죠. 동양 사태.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선에서만 경영을 해줘도 네. 지금 현재 있는 규제의 50% 이상은 없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규제를 불러들입니다. 그런 사태가 없었더라면 자연스럽게 시대에 맞게 은산 분리도 좀 완화되고 할 텐데 이런 사고가 터지니까 또 다시 10%가 4%로 축소되고 다시 은산 분리가 금과 옥조처럼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빌미를 기업이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은산분리, 최이배 의원. 금산분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산업이 역시 금융을 지배하지도 말아야 되는 그러니까 두 개를 계속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경험했던 문제들은 이제 산업자본, 뭐 일반적인 그냥 제조업을 하거나 건설업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회사가 금융업, 뭐 은행은 아니지만 뭐 증권회사도 갖고 아까 전 저축은행도 갖고 뭐 이제 이런 거를 가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돈 없으면 거기서 돈을 빼와서 사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금융회사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이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고객들을 가지고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는 수많은 예금자들의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증권회사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일반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특히나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예금보호 제도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국가가 세금으로 그것을 항상 바치고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은행이 망하면 그것은 국가가 세금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해주거든요. 그 보험 제도라는 게 그렇죠. 일정 부분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함부로 산업자본이 금융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오랫동안 금산분리를 얘기해 왔던 네. 거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죠.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거를 좀 완화시켜 줬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다시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난 몇 년 전에 강화를 시켜놨단 네. 말이죠. 근데 그 와중에 다시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거를 만든다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금산분리를 완화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런 이제 논란이 지금 나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만 예. 네, 정사명 네. 원장님.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요. 네. 예, 금산 분리를 박근혜 정부가 좀 강화하자 처음에 그랬다가 지금 완화하자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시작할 때부터 내세웠던 게 창조 경제를 내세웠습니다. 창조 경제 내세우고 창조 경제의 핵심이 창조 금융이다. 예. 해가지고 금융 쪽을 어떻게 강화를 시켜야 된다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모펀드, 사모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핀테크도 활성화시키고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P2P 대출도 활성화시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인터넷 이 인터넷 은행까지 네. 이제 나와가지고 조금 본인들이 생각했던 그 타임 테이블보다 조금 빨리 왔던 것 같습니다. 빨리 오다 보니까 이제 이 법안이 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미리 이런 인프라를 좀 생각을 해놓고 구축을 해놓고 토론도 많이 하고 판을 깔아놓고 시작을 했었으면 지금 와가지고 이런 좀 불필요한 논란이 없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금산분리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삼성 얘기를 그렇죠. 박혁주 기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제 삼성의 그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금 삼성물산이 삼성 이제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인 삼성전자의 지분 아마 4.5%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삼성물산이 직접 가지고 있는 것보다 삼성생명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더 많잖아요. 네. 그게 7.5%인데 그렇죠. 삼성생명의 자산이 한 200조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95%가 보험 계약자의 돈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아까 예. 그 얘기했던 일반 고객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험 계약자의 돈으로 총수 일가가 이제 지배권을 강화하는 데 사용이 되니까 네. 이제 사실 거기서부터 이제 금산분리의 문제가 이제 발생. 그렇죠. 은산 분리를 풀어주면 예. 최대 수혜자가 삼성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죠. 예. 지금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삼성이 후계구도 문제 때문에 예. 그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만약에 정치권에서 국회에서 은산 분리를 풀어줬다. 그러면 그거 국회가 지금 삼성이랑 짬짬이 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미 삼성에 대해서는 은산 분리는 적용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없지. 이미 금산 삼성은 뭐 보험, 증권 뭐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만 없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은산 분리라고 말을 하니까 그렇지 그게 어떻게 보면 금산 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법을 만들 때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야 된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음산 분리가 풀리기 시작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금산 분리도 풀어지는 이제 그 단계가 단추가 되니까. 될 수가 예,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뭐 그 삼성까지 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이제 과도한 우려이긴 하지만 아무튼 뭐 삼성도 예전부터 그 은행을 이렇게 은행업 쪽에 진출하려고 하고 하지 싶어 했죠. 않느냐 네. 뭐 이런 이제 항상 얘기가 나오면서 은행의 그 은행 매물이 나올 때마다 항상 혹시 삼성이 가져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들을 하면서 예.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금산분리, 은산분리 그런 그 규제 법들을 자꾸 이제 삼성이 바꾸려고 노력한다. 그렇죠. 이런 이제 우려 그 항상 의심을 했죠. 네, 의심이 예. 있었죠. 예. 그러다 의심작의 보니까 행동 있고. 지금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삼성이 엮이는 거죠. 이 얘기만 나오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지금 얘기했잖아요. 엮이는 게 아니라 삼성이 그렇게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삼성이 뭐, 야 시장만 내봐 우리가 제일 먼저 한다 뭐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70년대는 삼성도 은행을 하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84년에 은행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4% 이상 못 갖게 되는데 네. 뭐 지금 현재 자금 구조로 보면 삼성전자 예를 들어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은행 빚이 1원도 없습니다. 완전히 무부채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이론적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들 은행 하라고 그래서 과연 은행이 삼성전자한테 뭐 사은 것처럼 돈을 빌려줄까 이런 우려는 사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저 삼성생명 얘기하고 하셨지만 네. 그런 방법으로 이제 자기 대주주가 자기 지분 가지고 지분 많이 확보해서 기업 지배하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계열로 있는 금융회사들의 돈이라는 건 결국은 고객의 돈인데 이걸 이용해서 대주주의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데 이용된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문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 부분 그래서 은산 분리하고 금산 분리하고 이렇게 좀 구분해서 얘기해야 저 인터넷 뱅크 문제도 해결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이걸 섞어버리면 네. 아주 좀 혼란스러워집니다. 좋습니다. 삼성 얘기를 네. 하나만 좀 더 하고 지나가면은 이번에도 사실 이제 삼성이 금산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러면 삼성의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킬 것이냐에 네. 대한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 금융지주 회사 얘기가 좀 그렇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사실 중간 금융지주 회사라는 게 학자들마다 이견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된다. 그거라도 해라. 예. 네. 아니면 이것도 반대되는 입장을 이제 가지고 있는 학자들도 있는데 LG처럼 해라. 예, 어쨌든 지주회사 이게 이제 체제. 그 학계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이 삼성이 이번에 이제 그 중간 금융지주 회사가 도입이 되도록 로비를 했다는 것이 이제 그 특검의 그렇죠. 수사에 판단인 나왔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맞죠. 공정위를 압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삼성이 이제 필요 이상의 조급증을 가지고 이걸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이제 똥볼을 찼다. 야, 예. 그 진짜 그 박혁진 기자 미국 갔다 오더니 완전 물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들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예. 저희 여쭤보죠. 방금 전에 박혁진 기자가 제기했던 문제. 최은열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이제 또 이슈가 좀 달라지는데요. 지금 뭐 탄핵 국면으로 간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은 정경유착이잖아요. 그렇죠. 정경유착의 뿌리가 끊이지 않는 거는 우리가 따져보니까
이 재벌의 경영 투명성이 불투명하고 지배구조가 불투명한데 원인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것만 제대로 갖춰주면 뭐 그냥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해도 되는데 이 자체가 워낙 불투명도가 높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일어난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제대로 좀 갖춰 놓자 한 게 지난번 우리 토론했던 상법 개정안 그런 그렇죠. 것들인데 근데 그거 뭐 그건 발의도 또 안 죽어라도 또 반대하고 그러니까 발의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네. 발의는 됐는데 발의는 됐는데 네, 통과가 안 해. 이번에 통과가- 논의됐는데 네. 뭐 거의 다 잘렸죠. 그러니까 거기 진짜 그 과정을 보면 같은 우리 의원들이지만 좀 걱정스러워요. 과연 순수하게 저렇게 반대하고 할까? 혹시 뭐 삼성의 입김이 예. 들어간 거 뭐 아닌가? 삼성을 뭐 이런 포함해서 생각도 다른 하시는데. 재벌들의 뭐가 그런 그렇죠. 이제 그 느낌이 예. 들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렇습니까? 예. 정상영 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뭐 깊이 생각은 뭐 아직 못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정경유착이라는 거는 분명히 나쁜 거죠. 지금 이 국정농단의 책임은 분명히 여당에 있는 거고 그건 확실한데 또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또 이 경제 기업을 또 규제를 또 한다고 하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우리 하는 저 생각을 邱 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제 한국 사정을 아마 정확하게 그 파악을 안 하셔서 그럴 텐데요. 예, 예. 한국은 정치하고 경제가 분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거의. 분리가 사실 돼야 어떻게 되겠죠. 보면은 예. 그 재벌이 한국 사회를 모든 면에서 지배하고 있다. 정치, 언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선진국처럼 그렇게 인디펜던트한 입장에 있다고 그러면 사실 문제가 되지도 않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거 지금 이 측면에서 보면은 지배구조를 개선해가지고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 친구들이 이제 지주회사 전환을 해서 경영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게 진짜 경제 원리대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이거를 네. 풀어주는 게 맞죠. 근데 문제는 제가 좀 그 안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법이 개정도 안 됐는데 무턱대고 일단 만드셨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당연히 의원님께서 법을 개정해 줄 거라고 생각하신 건지 이건 사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질러놓고 나 똥 쌌으니까 아빠 이거 다 닦아주세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을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는 금융위가 아니고요. 저희는 사업자 입장에서 사업의 기회를 본 거고요. 여기 네. 지금 정무위가 정무위 소속 아니세요? 네, 우리 다 정무위. 그러니까 정무위 소속이시죠. 여기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금융위가 정무위 소속입니다. 저희가 뭐 제가 처음부터 사실 관여했던 사람이고 이거 준비법인 당시에 제가 잠깐 대표도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압니다만 저희는 사업적 기회를 본 겁니다. 이거 뭐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럴 이슈는 아니었던 거고요. 그건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 네, 같아요. 네. 사업 기회를 보는 건 당연한 건데 혹시라도 이제 정부가 KT나 여기에 그런 뭐 분명한 건 아니지만 언지를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일단 신청해라. 그러면 법은 나중에 개정될 수도 있다.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좀 살을 좀 붙이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KT의 지배 구조가 은행하고 완전히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뭐 개인 주주가 15만 명 이상 있는 은행하고 똑같은 구조죠. 뭐 국민연금이 갖고 있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과연 KT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뭐 저기서 막을 이슈인가에 근데 대한 이제 낙관은 좀 있었죠. 국민적인 제가 이제 애국보수라고 여기서 맨날 그러셔서 하지만 애국보수지만 진보적인 좀 발언을 좀 해보면 KT 회장님이 삼성 출신이죠. 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상당히 좀 그랬을 가능성도 합리적 의심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KT가 먼저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일을 시작해놓고 지금 법이 개정 안 되니까 이 인터넷 뱅크가 시작돼도 절름발이다.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갑자기 한진에서 우리 미국 대사관 숙소부지 사갖고 호텔 인가 안 해주니까 이거 뭐 아니다 그러고 대법원 헌법 소송까지 갔잖아요. 막 갑자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K뱅크에 지금 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문을 닫다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안 쓸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증자가 안 되면 불편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희가 200명 있습니다. 200명이 사실 뭐 밤낮으로 증자와 상관없이 은행이 제대로 가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의 기대치고 바람이죠.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때를 쓴다 이거는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한지는 모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표현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살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은데 자꾸 저 큰 거대 담론으로 많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KT에 제가 몸 담고 있을 때도 그렇고 K뱅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뭐 금산분리를 완화시켜달라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요. 뭐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사실 가급적 좀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라는 전제상을 좀 갖고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사실 기본적으로 뭐 저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정치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보는 건 시장이 좀 있어 보이는데 그 시장이 고객 즉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과연 이렇게 도움되는 걸 굳이 안 할 이유가 있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굳이 우리 국민 중에 모바일 거래를 90%씩 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통계입니다. 90%씩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왜 예를 들면 기업 뭐 금융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막 1000여 개 지점 갖고 있는 그 원가를 본인들이 부담 지우면서 좀 더 좋은 조건의 금리를 못 받느냐.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사업적 기회가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고요. 뭐 아까 반제노 뭐 아마존 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아마존이 처음 출발할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업이 되겠냐. 남들 다 하는 책 파는 건데. 근데 되는 걸 봤죠, 저희는. 왜냐하면 원가가 세이브 되는 걸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사업적으로 또는 국민들 편익에 해서 봐주시길 바랄 수밖에 없고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다른 수단을 저희는 2차, 3차 다른 수단을 계속 광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은행이 돈이 되긴 돼요. 순이자 아니. 마진율로 해가지고 1조씩 벌어들이는 은행들이 뭐 수두룩한데요. 뭐. 아니 자본 확충이 꼭 증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수신을 받잖아요. 지금 K뱅크 사원 모집 공고도 보면 수신 경력 있는 경험 있는 경력 직원들 뽑고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도 역사적으로 보면 증자를 해서 빨리 정착한 경우가 있거든요. 네, 좀 K뱅크 입장을 얘기 편을 좀 잠깐 들어드리면 네, 네. 그 대표적인 게 신한은행이잖아요. 맞습니다. 신한은행이 창립하고 10년 동안 매해 증자를 했어요. 네. 증자를 하는 바람에 빨리 안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빨리 안착시키려면 증자를 좀 풀어주는 것도 방법인데. 일본에서 돈이 많이 들어왔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했으니까 K뱅크도 꼭 KT가 꼭 증자할 것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좀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뭐 KT라는 증자 의사를 가진 주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리 생각하면 은행업이 그렇게 돈 된다는 거는 약간 다른 의견이 많습니다. 뭐 ROE 뭐 이런 것들 많이 비유를 하는데 네. 실제로 은행 방만하게 운영해서 네. 그렇지 이자 수익으로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 수익만 해도 먹고 사는 데가 은행 거를 다 하는데 왜 돈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은행들이 지금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빅사이즈의 지금, 뭐 사계사 이런 데를 말씀드린 건 아닌데 단적으로 저희가 2015년도 예비인가 준비하고 낼 때 세 군데밖에 안 냈습니다. 낸 곳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관심 가지고 할 만큼 무슨 특혜 산업이다 이렇게까지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지금 다른 곳에서 얘기하는 저축은행 같은 데서 할 수 있다. 그럼 저축은행들이 라이센스에 그게 없냐?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당연히 현재 저축은행도 라이센스 받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거쳐가야 될 그리고 몸집을 키우면서 자기 수익성을 만드는 작업이 상당 시간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면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간단히 볼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증자 이슈도 사실은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주주들이 뛰어들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야, 저는 근데 이제 네, 최 은행이 뭐 수익성이 뭐 얼마나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단 KT가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한다면 자기가 지금 이 여유자금 있는 거잖아요. 투자할 돈이 있고. 근데 이 투자할 돈을 다른 어떤 데 투자하는 것보다 이 은행을 하는 데 투자했을 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게 가장 좋은 대안이다 하니까 이걸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황창기 되거든요. 회장이 연임을 했지만 사실 인터넷 은행 허가를 따내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은행 쪽에는 지금 영업 이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이제 뭐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면 그걸 이제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아마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금융위한테 그렇게 규제를 받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는 KT가 과연 더 좋은 사업 대안이 없었을까? 정말 없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걸까? 저는 이제 그런 일단 그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이제 이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KT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주인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의 입김이 가장 강하게 들어가는
민영화된 공기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회장 뭐 이렇게 대표이사 뽑고 하는 과정 보면은 항상 뭐 낙하산 인사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그 통신 관련해서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뭐든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KT가 순수하게 자기네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정부가 팔붙들어서 이런 인터넷 뱅킹이라는 그러니까 뭔가 성과물이죠. 정부 내 성과물, 금융개혁이라는 성과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 누가 돈을 대야 되는데 돈 될 사람을 찾다가 그러면은 KT가 하자. KT 총대 매라. 이렇게 한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했느냐 그리고 진짜 독립적으로 판단한 거냐 아니면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의문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많은 분들이 저하고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최 의원님 듭니다. 그러면 예. 그 KT 말고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K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식하기에 그냥 통신회사지 이게 IT 전문 회사는 아니거든요. 예. 그냥 지금까지 KT가 해왔던 거는 초고속만 깔고 지금까지 통신회사였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IT 회사로 안 보여요.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확실한 IT 회사예요. 앱 기반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런 그 무리한 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예요. 다음 카카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그런 모습이나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인가를 받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고 본인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부를 푸시하거나 뭐 국회 와서 막 그 의원들한테 막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K뱅크는 했습니까? 예. 케빈큰 진짜 자주 하시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딱 예.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예. 두 회사가. 저는 조금 약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상영 원장. 예. 그 일본의 세븐일레븐이 그 세븐뱅크를 가지고 있죠. 그쪽도 뭐 ICT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유통업체인데 지금 굉장히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븐뱅크가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 있고 또 영국의 테스코가 테스코뱅크 지금 아주 훌륭하게 런칭을 해가지고 잘 되고 있고 얼마 전에는 2011년에는 테스코뱅크 말고도 테스코 모바일이라고 또 이쪽 모바일 사업 쪽으로도 자회사를 두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볼 때 이 KT라는 데가 지금 국내 최고의 제1의 지금 이쪽 모바일 이쪽 통신업체인데 국제 경쟁력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1위 하는 게 이 모바일하고 SNS 등등의 ICT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양대 산맥이라고 카카오하고 KT가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이쪽에 있는 자금력, 경제력, 또 경쟁력, 또 인프라 등이 전문성 등이 이제 이 금융 쪽 산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고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법이 근데 네. 이게 법이 문제입니다. 지금 그게 도와주지 문제입니다. 않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저도 우리 정 교수님 견해 약간 뭐 동의하는데요. 최은열 의원. 약간 동의하십니다. 그 시중은행하고 인터넷 뱅크는 사업 모델 자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 그걸 그대로 이쪽에다가 갖다 적용을 해서 지금 이런 논란이 생기는데 그렇죠. 저는 좀 보는 각도를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달리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업은 세계적으로 그렇게 블루오션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뭐 수익이 전망이 좋은 업은 아닌데 이 우리나라가 우리 정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IT가 그런 대로 세계에서 제일 발달되어 있다고 하면 그 발달된 기술을 다른 산업에 응용을 해서 그 산업을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IT의 효과인데 그렇다면 이제 IT를 금융에 응용하고 의료 같은 데 응용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게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은행업을 보는 그 시각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면 이제 결국 뭐 중국이나 이런 규제가 없는 나라들이 훨씬 더 앞서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국회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는 좀 달리 보면 좋겠다. 은행의 그 은산 분리를 여기다 적용해봐야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우리 최이배 의원님 지적하신 데 그런 부분 뭐 좀 개연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업적을 내기 위해서 여기 이제
가장 대주주가 없는 여기 뭐 압력을 넣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의심을 받을 만도 한데 우리가 좀 순수한 입장으로 돌아가서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걸 다른 산업에 좀 어플라이를 해서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 만들 필요는 절실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돌파구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기존의 뭐 조선 자동차 전자가 계속 이렇게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그거 없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좀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강합니다. 중국에 이제 텐센트 은행이라고 인터넷 은행이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리커창 총리가 텐센트를 데리고 나와서 인터넷 은행 허가를 내주고 걔네가 확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장롱에다 돈을 넣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주고받는 그 사채 시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인터넷 은행을 탁 출범을 시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앞서서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 정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이거 너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새로 등장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그거 외에 그 서비스 외에 뭘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각각 자기네들의 섹터에서 쌓아왔던 그 자기네들의 그 전문성을 그 금융산업하고 결합을 시켜야 되겠죠. 아까 제가 잠깐 예를 들은 그 세븐뱅크라는데 네. 거기는 유통업계의 1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24시간 유통업계에서 ATM이 이제 돌아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은행 영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는 변화하는 첨단 ICT 모델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세븐뱅크는 그 유통업 쪽에 특화된 그런 자기네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금융 쪽 산업하고 연계가 됐던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데는 카카오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하고 그 고객들의 정보 등등을 사용을 해가지고 고객의 정보에 맞게 맞춤형 무슨 뭐 특화된 그 뱅킹 모델을 내놓으면은 아주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그런 문제도 뱅킹을 있죠. 하게 되면 그거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근데 또 이거-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좀 아픈 얘기 좀 한 가지 해드리면 네? 우리 저기 K뱅크가 에이센트라는 대출 P2B 회사하고 지금 현재 업무 협약하셨죠. 네. P2B 회사는 대출 중개해주는 회사거든요. 사실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1금융권에서 하기엔 되게 위험한 방식인 거로 좀 판단이 돼요. 2금융이나 대부업체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1금융이 하기에는 좀 위험한 방식으로 되는데 이미 거기랑 업무 협약도 하셨단 말이죠. 그 제가 이제 우려되는 건 뭐냐면 금융기관은 그 자산운용 준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대기업 대출이 얼마, 중소기업 대출 얼마 이상이고 부동산 투자 얼마이고 다 정해져 있는데 과연 카카오가 아니라 우리 K뱅크가 이걸 했을 때 이 준칙을 따로 정부에서 정해 줄 것이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신을 받았을 때 또 여신을 줄 때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법무장님께 감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의원님들도 계시고 전문가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식시키는 대안을 갖고 있다. 라고 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 뭐 실현이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서 근데 말로 아니, 좀 간단히 구성하고 있는 거라도만 말씀해 주시면 그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제가 이번 달에 출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그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바일 뱅킹이 마치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제가 사회자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토요일 날 이사를 가시는데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아서 토요일 날 바로 그 자리에서 담보 대출 받고 돈을 받는 구조를 우리나라에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왜냐하면 일반 은행들은 영업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뭐 복잡한 얘기입니다. 좀 디테일한 건 빼더라도 네. 은행 정보, 거래 정보는 우리가 토 일요일 날 거래는 하지만 실제로 배치라고 해서 그 영업일 기준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자, 인터넷 전문은행에서 24365를 얘기할 때 365일의 의미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고객들이 보기에는 겪어보지 못한 걸 이제 겪어보는 거죠. 마치 이사를 가야 되는데 토요일 날이니까 미리 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자, 24시간 얘기도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예를 들어 밤 11시에 만들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저희는 그걸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 저희는 해봤으니까 통신사에서 사실 뭐 24시간 도는 곳이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리고
통신사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 그 카카오 강점이 분명히 있고 통신사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 통신사들은 그 빌링이라고 하죠. 돈을 주고받는 실제 거래를 하는 구조입니다. 고객들이 돈을 맡길 수 있는 안심할 수 있는 거래 구조를 많이 경험을 해본 곳이고 또 하나 이 모든 거의 출발점이 이제 모바일입니다. 지금 모바일이 없으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네. 근데 모바일에 대해서 가장 많은 사업 비즈니스를 해본 데가 어디냐? 통신사죠. 그래서 예비인가 때도 보면 우리나라의 3개 통신사 다 관심 가지고 그렇죠. SKT 들어왔다는 이제 안 됐죠. 네. 예. 근데 그만큼 통신사는 시너지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모바일에 대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비즈니스를 접근해 보면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많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아주 기본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24365도 여러분들 고객들 기본적으로 생각 안 해본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걸 너무 작고 간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를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시려면은 그런 짧은 시간에 고객에 대한 크레딧 리뷰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확실히 있느냐 이걸 네, 이제 네. 믿음을 주면 돼요. 네, 국민들한테.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믿음이 덜 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죠. 그 부분도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가 사실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 같은 고민입니다만 보지 않고 대출을 해주거나 이런 이슈들은 사실 말씀하시는 크레딧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슈가 맞물려 있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썼던 시간 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레이팅을 할 거냐, 어떻게 안 보고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 작업을 상당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문을 여는 거는 그게 끝나서 모델링을 어느 정도 했다. 단 저희는 기업이 없으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은 그리고 KT가 한 건 아니고요. K뱅크 내에는 뭐 우리은행이 물론 많이 와 있고 네. 다른 은행 출신이 와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경력입니다. 말잘 듣는 기업들 몇 개가 이게 들어가 있다. 네, 그런 뭐, 거죠. 네, 뭐 제가 실무로서 저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네. 저는 이제 이 인터넷 네, 전문은행이라는 네. 이 좋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산업이죠. 굉장히 좋은 산업이고 분명히 발전 가능성도 있고 우리가 해봄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요? 저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비트코인 발굴하겠다고 중국 정부에서 뭐 수력 발전소를 대줬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만 지금 인터넷 은행 뭐 이게 그 금융 비즈니스의 새로운 그 미래 먹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뒤처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늦어도 이거 한참 늦었죠. 늦었죠. 그러니까 얼른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발목 잡게 됐냐. 누가 발목을 잡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다 이게 금융위 책임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19대 국회 때 그러니까 네. 처음 이거를 추진을 했을 때 법 개정 없이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진행했던 게 금융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믿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업자들이 같이 들어왔던 거고 그리고 지금 와서는 이제 그 법 개정을 마치 안 되는 게 국회가 뭐 발목 잡아서 안 되니까 뭐 니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라고 또 떠넘기지만 그건 금융위가 지금까지 그러면은 아니 정말 각 그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설득을 시켜라 우리를 뭐 자료도 좀 가져와 보고 예비인가 하면서 자료 다 냈을 테니까 자료 좀 보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금융위 담당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거 그걸 보신다고 의원님들이 압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누가 그래요? 감히 최 의원님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 저는 회계사예요. 저 보면 알아요. 제가 맨날 사업계획서 만들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로만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제가 네. 볼게요. 그랬더니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다 이제 안 보죠. 계속 깜깜인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법을 이렇게 논하는 사람 입장에서 최종 현실이 어떻고 정말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한 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솔직히 일반 그냥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느끼는 인터넷 뱅킹에 대한 느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저도. 왜냐하면은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뭐 아니 이렇게 예금해주면은 이자를 적게 줄 수 있대요. 인터넷 뱅킹은. 그러니까 네. 현금이 유출이 적대요. 왜냐하면은 현금으로 이자를 안 주고 고객들한테 대신 무슨 뭐 쿠폰을 주거나 뭐 그러니까 음악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쿠폰 아니면은 뭐 이제 어떤 그 이모티콘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는 뭐 그런 걸 준다는 거예요. 이자로. 네, 이자로. 네. 그러면 이제 어떤 고객들은 그런 걸 되게 좋게 생각하면은 이제 현금보다 뭐 물론 가치는 더 쳐서 주면은 현금을 안 받고 그걸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는 이자를 아낄 수 있는 거죠. 지급된 이자. 그리고 대신 또 이제
이자를 그 대출한 사람들한테는 중금리 대출을 시장을 이제 진입해서 그쪽에서 그렇죠. 이제 금리를 많이 받아서 수익성을 많이 낼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금리 대출 시장에 굉장히 포커싱 돼 있다 인터넷 뱅킹은. 그렇죠. 막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금융위가 막 자료를 가져왔어요. 네. 아주 이제 자료가 두 가지였는데 한 달 정도의 간격을 가지고 왔는데 한 번은 3년 후에 인터넷 전문 은행들이 총 14.5조 원 정도의 자산 규모를 가지게 될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온 자료 하나에는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어서 중금리 대출을 많이 해서 그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 거다 하면서 중금리 대출 1.4조 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14.5조 원의 자산 규모를 갖는데 거기에 10%도 안 되는 1.4조 원의 중금리 대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을 위해서 만들어진 은행이냐 그렇게 떠드는 계속 거예요. 푸시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90%의 자산 운용은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그래도 은행인데 그냥 일반 은행들처럼 또 대출도 나가야죠. 어떻게 중금리 대출만 합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진짜 사업 계획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예, 이 회사들은 어떤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서 금융위에 제출했고 금융위는 그거를 나름 합쳐가지고 그렇게 우리한테 자료를 줬는데 이해가 안 가는 자료인 거죠. 저한테. 좀 하나 갖다 드리세요. 예, 저희는 뭐 안 드린다고 한 적이 아니 없고요. 근데 지금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사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K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업 진행 속도에 대해서 금융위 쪽에 푸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인터넷 은행이 우리 눈에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 전문 은행이. 그렇게 나타나서 자본이 만약에 확충이 안 돼서 대출이 안 된다.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국회를 압박하는 그런 거를 금융위가 지금 조장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법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주주는 최대 주주는 우리은행이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중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인터넷은행 K뱅크가 잘 안 되더라도 자기네는 손해볼 게 별로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러니까 은행들이 지금 수십 년 동안 허가증 받아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에 무슨 도움을 주고 우간다보다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서 KT가 만약에 51%의 지분율을 가지고 최대주주가 된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금융위는 그들만의 리그를 그 시중은행과 똘똘 뭉쳐서 결속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금융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가 지금 할 일은 다 했다. 그리고 이게 잘 안 되는 건 자기네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회가 발목을 잡아서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는 KT 같은 회사가 그냥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게 갑자기 듭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의 특징 아닙니까? 모든 거 국회 탓으로 돌리는 거. 자본 확충이 안 되면 뭐 대출이 안 된다. 그것도 은행의 본질을 망각한 얘기입니다. 은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산업이잖아요. 네? 수신 받아서 대출하는 거지 자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KT가 전략적으로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면 오히려 더 몰려요 코너로. 그러니까 금융의 논리대로 푸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네. 우리가 이 새로운 산업이 자꾸 산업 생태계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는 생기게 해주되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다른 감독의 시스템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산업도 살고 뭐 하는데 지금 이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가 돼가지고 산업 생태계 자체가 생성이 못 되도록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 금융 감독 체계 개편 법안도 지금 제가 제출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바로 산업은 산업대로 지금 활성화하게 만들되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감독 시스템으로 이렇게 만들 거냐. 이렇게 해야 되게 앞으로 전향적으로 그렇게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금융위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또 하나의 그 사례가 크라우드 펀딩 있잖아요. 벤처기업들, 스타트업들 투자, 개인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 그 투자 한계를 정해놨거든요.
정서면 교수님, 외국도 그렇습니까? 크라우드 펀딩이 뭐 이렇게 그 정부가 당신은 이만큼만 투자해, 뭐 1,000만 원만 투자해, 500만 원만 투자해 이렇게 정해줍니까?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영역 자체가 대규모 투자를 하게끔은 안 돼 있습니다. 아, 말 그렇죠. 그대로 맞습니다. 말 그대로 크라우드 여러 불특정 다수로부터 펀딩을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딱 그렇게 제시를 해놓지는 않죠. 예, 그건 금융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신분열 오는 거예요. 정신분열.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창조 경제는 해야 되니까 양쪽에서 뭐 그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명목하에 그거를 한계를 정해놓고 이렇게 정책을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매기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이렇게 출범만 시킨다 그래서 진짜 매기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화두는 잘 던지는데 네. 제가 보기에 로드맵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로드맵 없이 그냥 그때 시기적절한 화두는 잘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는 거고 지금 이런 이슈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근본적인 특히 금융 쪽에 있는 그 모피아. 모피아 모피아. 예, 계신 분들의 그 특성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보험회사에 입사한 지가 벌써 81년도 입사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으니까 이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책임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을 풀어주되 얼마까지만 제한한다 그러면 이게 투자자도 보호해야 된다. 활성화도 시켜야 된다. 이게 양쪽을 다 잡으려면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그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 어차피 고위험이에요. 아니 손해를 봤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정책을 만들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 K뱅크 같은나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사실 시작을 했으면 그 K뱅크나 금융위원회나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분들이 사실은 자꾸 요 법을 만드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 이 교수님들한테 자꾸 공개를 하고 어떤 사업으로 발전돼야 된다고 자꾸 설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 자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안 하면 우리 전론발이 돼요. 그리고 언론만 이용하시니까 이게 누가 믿겠습니까?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정도의 수준뿐이 모른다. 서류 갖고 오니까 잘 모르실 텐데요. 그러니까 나 회계사인데요. 이런 얘기 나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책임 안 지겠다는 그런. 제가 뭐 갑자기 왜 저하시고 안효조 본부장님. 네. 제가 몇 가지 좀 확인 드릴 사항도 있고 지금 네. 말씀드릴 사항도 있는데 사실 얘기하십시오. 네. 저는 뭐 정부기관이나 뭐 정치권의 어떤 시각 이런 걸 제가 논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생각은 이겁니다. 편의점이 과연 생겼을 때 24시간 거래한 편의점 때문에 우리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들은 지금 얘기로 해서 설명이 안 된다면 보여드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문을 열려는 거는 한번 보시라는 취지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빨리 열 수 있는 거는 뭐 정부의 압력 이런 건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그 사업을 많이 잘랐습니다. 기존 은행들이 하는 사업을 많이 안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기존의 은행들이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속도로 진행이 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 없이 조만간에 아마 몇 주 내에 저희가 이제 문을 열 거기 때문에 네. 보시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하나 들고요. 네. 그다음에 중금리 대출이라는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중금리 대출은 시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물론 카드론까지 하면 좀 더 클 수도 있고요. 저희가 아무리 확장을 하고 기술적으로 좋은 기술을 씌웠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업자들이 대상이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 중금리 시장 1.4조 뭐 1.4조 이런 건 꽤 큰 시장이다라고 본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는 중금리 시장이 아시는지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습니다. 실제로는 정부에서 그 보증을 씌워줘야만 가능한 네, 없습니다. 예. 없는 시장을 저희가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걸 달리 해석하는 건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수신을 베이스로 레버리지 합니다. BIS 말씀드린 거는 네. 자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A%랑도 많은 꿈을 좀 그려봤습니다. 사실 제가 좀 실제로 P2P랑 좀 연계를 해보려고 A%랑도 같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MOU를 맺었죠. 뭐 당장 무슨 저희의 자산을 가지고 뭘 하자는 건 아닌데 네. 많이 막힙니다. 지금 얘기하셨던 그런 규제들이 풀린다면 뭐 아니면 좀 다른 형태로 완화된다면 저희가 아마 그 P2P의 단점들,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어떤 식으로 보호할 거냐 이런 이슈에서 은행이
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그 기회를 좀 찾아보자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규제가 막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선.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전체적으로 좀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터넷 은행이라고 해서 뭐 새로운 걸 완전히 뭐 내놓고 이런 기대보다는 기존의 은행들이 막 선두에 서서 하지 않는 것들, 나서서 하지 않는 것들을 인터넷 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생존, 수익성 이런 걸 담보하는 은행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뭐 이런 얘기 많이 드렸을 텐데 너무 큰 프레임으로 보시지 말고 작은 프레임에서 인터넷 은행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좀 보시고 규제도 좀 봐줍시다. 그래서 저희 은산분리, 금산분리 반대 이런 거 뭐 논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딱 말씀하신 네, 것처럼 최일배 빨리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 개시하면 제가 가장 먼저 가입할게요. 네. 아니 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은 네. 정말 어떤 서비스를 준비하고 그쵸, 어떤 그쵸. 생각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맨날 이렇게 그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이나 진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만 들으면서는 판단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K뱅크가 먼저 출범해서 그걸 보여줌으로써 결국 그게 추동이 돼서 뭐 다른 규제들도 풀릴 수도 있고 또 더 다른 이제 사업자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지 K뱅크 쪽에서 의원님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고개 가려서 받으면 안 돼요. 아, 당연히 들어오시면 감사하고요. 잘 아는 사람이 이거 가입하는 거 싫어합니다. 통신 기자들 자기네 가입자가 되기 제일 싫어하는 게 통신사들이에요. 그런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을 하려면 망하는 은행이 나와야 됩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은행 망하면 안 된다는 그런 신화를 왜 도대체 누가 써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금융위 공무원들은 자기네들이 다 목이 잘리는 줄 알고 있는데 은행도 기업입니다. 그러면 무한 경쟁을 통해서 망하는 은행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 의원님. 시장 논리로만 보면 맞는 말씀인데요. 네.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시중은행의 경우는 신용 창출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 하나가 잘못해서 망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자금의 흐름에 맥이 끊겨버리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제에 많은 문제를 줘서 망하더라도 완전히 파산시키지 않고 다른 은행에 인수시키는 게 세계적인 관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이런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중은행의 사업 모델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야 좀 많이 나와서 경쟁하고 그렇죠. 거기서 못한 건 좀 도태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가게 하는 게 더 그렇죠.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규제의 수준을 여기에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는 이 사람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좀 차별화해서 적용하자. 그게 이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는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혀 달라야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정영 금융위원장 도대체 부총리 생각만 하고 경제부총리 생각만 하고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나 봐요. 그 본인도 자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제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는 이제 뭐 금융권 뭐 이런 것보다도 저는 이제 사건 기자 입장에서 네. 보면은 이제 그 산업 자본이 그 금융 자본을 저거 했을 때 결합이 됐을 때 이 산업 자본의 탐욕이 이제 가져오는 그 부작용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스럽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그 저축은행 사태 뭐 이럴 때 보면은 뭐 보혜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아니면은 부산저축은행도 사실 롯데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동양종금 사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대표적인 거고. 예, 대표적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대주주의 그 자금난이 생겼을 때 이제 CP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사기성 CP를 발행을 해서 그 이제 자금을 막 끌어오고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은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이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부의 입김이 좀 강하죠. 강한 은행이잖아요. 여기는 사업만 예. 두 개가 통신도 규제 산업이고요. 예. 은행도 규제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제가 이 은행 관련해서 가장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정부가 이 은행을 움직여서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부작용을 만들어냈던 사업이 뭐냐면은 이명박 정권 말에
파이시티 사건이거든요. 그 파이시티 사건 때문에 뭐 최시중 위원장도 구속되고 뭐 이상득 씨도 구속되고 했는데 그렇죠. 그게 뭐 사실은 보면은 양재 땅이죠. 양재 있는 땅. 그 아주 좋은 그 사업인데 그렇죠. 이거를 정부가 그 허가권을 가지고 허가권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포스코 산업 쪽에서는 포스코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을 움직여 사실은 이걸 뺏어오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그렇죠. 된 사업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자꾸 이제 이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산업자본하고 금융자본이 이렇게 합쳐졌을 때 특히 이제 정부 입김이 강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정상적인 트라우마가 거는. 있어요. 트라우마가 아니, 안 그러니까 좋은 이제 그 고민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기 거죠. 때문에 네. 분명히 방향성도 맞고 전 세계 흐름도 추세도 이쪽으로 가는 게 맞고 지금 제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이제 뭐 산업과 산업 간의 융합 산업이 이제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고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낙후돼 있는 거는 사실이고 어떻게 하면은 이 낙후된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을까 했을 때 또 떠오르는 생각 중에 하나가 산업 자금이 당연히 일로 좀 들어와야 된다 하려면은 산업 자금이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가 그 유인책이 뭔가 했을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은산분리해 가지고 법을 규제를 좀 완화해 주자 하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항상 이제 그 몇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건들. 근데 제 생각에는 어느 산업이나 제가 제 분야를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헤지펀드 국내에서 도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5년 됐는데 네. 한국형 헤지펀드가 네. 헤지펀드를 한 15년 전부터 하면서도 몇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계속 그 국민연금에서도 그렇고 금융위에서도 그렇고 발목을 잡혔어요. 네.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뭐 98년 금융위기 때 헤지펀드들이 뭐 소란을 피웠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메이도프 사건이 어떻다 해가지고 몇 가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5년 전에 이제 시행을 하고 지금 잘 순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 트라우마는 법과 규제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하려고 하고 노력을 또 한쪽에서는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전체적인 큰 흐름 이 글로벌 이 트렌드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그렇죠. 생각을 맞습니다.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GE가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제조업인 줄 알았는데 지금 금융이 주력 사업 아니에요. G 캐피탈. 그렇죠. 매출의 30%가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기업들이 그렇게 해외에서는 자기 몸을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니까 뭔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본부장님, 네. 저 오늘 저희 하이킥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정신없네요. 제가 사실 뭐 다른 자리에서 그 오해가 있는 부분 좀 많이 불식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뭐 저희 정무회 두 의원님도 계시고 워낙 내용 잘 아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조금 사업적인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만 논의가 저희는 좀 확장이 안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사업 얘기를 잠깐만 하고 끝내면은 그 저희 인가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전자금융 방식이라는 인가 조건이 있습니다. 즉 비대면이 기본이고요. 비대면으로 혹시 연상이 되시는지 모르지만 기업 대출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업 대출을 자꾸 연관지어 가면 저희가 뭐 할 수도 없는 영역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제도적인 이슈를 얘기를 하시고 뭐 정치적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달리 봐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리고 싶고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저희가 말씀드린 은산분리, 금산분리 이런 이슈에서 저희가 좀 달리 얘기하는 거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글로벌리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좀 검증돼 있는 비즈니스인데 이 비즈니스에서 뭐 수익성을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이 안 볼 수 없고 그거 기반하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하면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사실 그런 관점으로 좀 많이 봐주십사. 그리고 저희 사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다가가서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냐 사실 저희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인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사명 원장님 오늘 하이킥 저희 처음 나오셔가지고 아주 고군분투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한 문제는 여기까지 저희가 토론을 마치고요. 2부에서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역습 얘기를 할 건데 시진핑은 중국판 트럼프인가? 저희 2부에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 미디어의 중심 주스 미디어 스튜디오입니다.